네, 안녕하세요. 미니멈 72의 남택만입니다. 네, 여러분, 배경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여러분들 매번 제가 칠판하고 실내에서만 찍느라 좀 뭔가 답답해 보여서 오늘 좀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 달콤한 결실을 위해 조금만 더 참고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개 단원,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리고 역함수 그 단원과 무리수와 무리식, 인수분해, 그리고 복소수 체계, 이렇게 4개 단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단원은 14번째로 중요하죠. 유리, 무리함수와 역함수 단원입니다. 자, 먼저 유리, 무리함수 간단히 살펴보고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간단히 그래프만 어떻게 그려지는지, 식이 어떤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함수 식은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식은 유리식 형태인 거죠. x 빼기 n분의 k 더하기 n이다. 근데 여기서 k가 0이면 당연히 상수함수가 되니까 k는 0이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제 m, n, k 이 세 개의 값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텐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x, y 좌표계에서 여기가 원점이고, 자, 이 식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x값이 있습니다. 뭐죠? 그쵸, x가 m이면 절대 안 되죠. 왜?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일 수가 절대 없으니까 x는 반드시 m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 y도 가질 수 없는 값이 생깁니다. 자, 뭐냐면 요 x 빼기 n분의 k라고 하는 요 항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k가 0이 아니면 분자가 0이 아닌데 0이 될 수가 없죠. 분모는 아무리 기를 써봤자 그 수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요 앞에 있는 요 항이 0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y는 n이라는 수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랑 y가 유리식에서 요 유리함수에서의 좌변에 해당하는 식에서는 가질 수 없는 값들이 하나씩 항상 있다. 뭐다? x는 m, y는 n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질 수 없는 그 선을 뭐라고 부르죠? 유리함수일 때는 그게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n이 둘 다 양수라고 치고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m, 여기가 n이 되고 우리가 이 선에서는 절대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값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k에 의해서 그림이 실제적으로 그려질 텐데 k가 양수일 때는 어디 그려지냐? 여기 그 점근선으로 나눠지는 4개의 부분이 있죠.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우선 부르면 편의상 k가 0보다 클 때는 1번하고 3번에 그려진다. k가 0보다 작을 때는 2번하고 4번에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보다 클 때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점근선에 점점 다가가는 형태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이때는 위로 볼록하다는 것도 볼록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요 k 값이 양수건 음수건 그러니까 어디 그려지건 절대값 k 값이 커지면 그림이 이 두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k 값이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졌다면 k 값이 작을 때 k 값이 커지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이건 k가 커지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에서는 알아두시길 바라고, 무리함수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떻다. 그 끝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무리함수에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든지 어디다. 끝점이 존재한다. 이 끝점을 좌우하는 게 식에서 어디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식을 먼저 보면은 y는 k의 루트 x 빼기 m 더하기 n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k가 그 루트 안이 이제 x가 마이너스가 취해지는 두 가지 형태의 식이 있을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x 빼기 m 더하기 n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식이 있다. 루트 안이 x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건 아까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게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는 실수 범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뭐다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역도 정해진다. 어떻게? 위의 식에서는 x 빼기 m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x가 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아래 식에서는 반대여야 되니까 x가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루트 안이 x 앞에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정의역의 그 구간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을 한번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m하고 n이 둘 다 양수일 때를 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끝점이 곧 m하고 n일 때가 된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림이 시작이 되는데 위에 1번식일 때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또 한 번 나눠진다. 그래서 1번식일 때 k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x값이 커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 1번이면서 k가 양수일 때. 1번이면서 k가 음수일 때는 시작은 n으로 했지만 k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아니, x가 커지면 k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이때는 1번이면서 k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그리고 밑에 식에서 보면은 x가 n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질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x가 이제 작아지면서 그 n에다가 여기는 n의 값이 더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2번 식이면서 k가 0보다 클 경우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겠죠. n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2번식이면서 k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계시고 그리고 식에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함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역함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역함수 뭐 정의 자체는 되게 복잡하고 딱딱하게 쓰여 있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어떤 경우 역함수가 성립하는지 역함수 존재 조건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그래프 상으로 그렸을 때는 언제 존재하는지 세 번째는 실제로 역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세 개를 확인만 하시면 여기선 충분히 알고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정리를 하면은 역함수 존재 조건은 뭐냐? 그 역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왜냐면 역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x에서 원래 y로 가는 원래 함수 f가 있었을 때 뭐 a, b 여기 1이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이 f를 거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로 갔다면 역함수에서는 1이 a로 가라. 그리고 b가 원래 함수에서는 b가 2로 갔다면 반대되는 그 함수에서는 2라는 애를 시작으로 해서 그걸 b랑 연결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려면 반드시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서로 다 같은 정의역의 원소에서 두 가지 이상으로 그 함수값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런 두 조건을 활용하면 항상 그 f라는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만 거꾸로 가는 함수도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함수를 확인하기 전에는 역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그 다항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 1대1 대응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잘 모를 때 혹은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는 언제 1대1 대응이 되느냐 그리고 그 1대1 대응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런 경우에만 1대1 대응이 된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라는 건 x에서 하나 출발하면 y 값이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함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같은 y 값에
서로 다른 x들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 y 값에서 서로 다른 그 함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역함수를 구했을 때. 우리가 그럴 때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 아니고, 따라서 이런 관계는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함수, 1대1 대응인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해보면 항상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얘의 대칭되는 꼴로 항상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게 원래 f라는 함수였다면 f의 역함수, 이제 마이너스 인버스라고 쓰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역함수는 x는 y, y는 x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인 그런 모양으로 항상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보셨을 테니까 요 정도만 확인하시고 이제 경찰대 문제에서도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유리무리 함수, 역함수 풀어볼 문제는 1타 쌍피 문제입니다. 자, 역함수랑 유리함수랑 같이 섞여 있는 문제네요. 자, 2011학년도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분수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의미하죠. 분수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조건 만족한다. 그거의 역함수를 구해라 는 얘기인 거죠. 자, 조건이 원점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줬다. 사실 유리함수 아까 필요한 구성요소가 뭐였죠? 다시 한번 써보면 x 빼기 m, k 더하기 n이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몇 개다? 3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알고 싶으면 몇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보면은 원점 조건 하나, 점근선 하나, 둘 줬으니까 뭐다? 결국은 함수를 다 준 꼴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대입하기보다는 이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점근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되죠? 저기 m자리가 1인 거고 k는 모르고 마이너스 2, n자리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빼기 2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k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 k는 어떻게 찾는다? 원점을 지난다는 조건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0,0을 xy에다 대입을 해서 성립을 해야겠죠. 왜냐면 원점을 지나니까. 그럼 0을 더 보면 0 빼기 1, k 빼기 2. 그러니까 얼마? k는 마이너스 2다.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입만 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fx는 뭐다? x 빼기 1에 마이너스 2 빼기 2다. 하나로 그냥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1 빼기 x 빼기 1에 그 통분을 해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2x 더하기 2니까 숫자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x만 남겠죠. 그러니까 이게 곧 우리가 찾는 fx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x, y 바꾼 다음에 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y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x는 y 빼기 1에 마이너스 2y다. 그럼 이걸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샤샤샥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y는 x 더하기 2분의 x가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결국 f 마이너스 역함수다. 자, 그래서 뭐다 결국은 여기서 마이너스 1값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f 역함수의 마이너스 1값은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이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 미지수가 몇 개 있는 건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역함수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뭐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오로지 역함수만을 위한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은 이제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단골 유형이긴 한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고 같이 풀어볼까요? 자, 먼저 fx가 다음 함수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그리고 요 적분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먼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 먼저 생각을 해보면 뭐다? fx라는 게 1대1 대응일 거다. 뭐 전체 구간에서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문제 풀다가 필요한 구간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역함수가 필요한 구간에서만큼은 적어도 1대1 대응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사실 여기 역함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1대1 대응인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증가함수거나 혹은 뭐 감소함수거나 최고차항이 양수인 걸로 봐서 아마 증가함수일 것 같다는 거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gx라는 게 그래서 존재를 할 건데, 그럼 내가 fx라고 하는 게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gx, y는 gx, 곧 f-1의 x 역함수는 어떻게 생길 거냐? 얘는 이제 y는 x의 대칭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사실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자, fx를 먼저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저거 그림 개형이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미분이라는 거 한 번만 써볼게요. 미분 해보면 어떻게 되죠? 3x제곱 더하기 2다. 아, 근데 뭐다 이거. x제곱은 실수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고 3도 0보다 크고 2도 0보다 크니까 얘도 항상 0보다 큰 수가 나올 거다. x가 뭐건 간에. 근데 미분계수가 0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는 뭐다?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fx 역시 증가하는 거였군. 그리고 뭐다?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그럼 대충 여기 마이너스 2 지나고 뭐 이렇게 증가는 뭐 이런 함수일 거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죠. 자, 그리고 1일 여기서 내가 fx 구간 찾을 때 1하고 2가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보면 1 넣으면 얼마입니까? 1 넣으면 1 더하기 2 빼기 2니까 1이다. 그러니까 1일 때, 아이고 그림 완전 사이즈가 안 맞지만 그냥 가만히서 봐요. 1일 때 1이고 2 넣으면 얼마다? 8 더하기 4 빼기 2니까 10이다. 그러니까 2 넣으면 뭐다? 여기가 10이다. 뭐 이런 함수인 거다. 자, 그럼 내가 찾는 거는 이 앞부분은 이미 이제 그림으로 구할 수 있죠. 1에서 2 사이에 어디? 요 밑에 부분이다. 밑에 요 부분. 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 요 부분은 이제 관건인데 요 부분 찾는 게 gx인데 1에서 10까지다. 자, 근데 gx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서 여기 아까 봤듯이 여기서 봤지만 뭐다? x는 y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그러니까 요 함수는 우리가 얘를 만약에 대칭으로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x는 y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가 이제 여기 찍힐 거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런데 어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1부터 10까지다. 이게 gx인 거죠. y는 gx. 근데 그 밑에 부분을 칠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y는 x의 대칭을 다시 시켜버리면 어디를 의미하냐면 원래 fx의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대칭할 때는 우리가 면적이 바뀌지가 않죠. 그대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 부분이 곧 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원래 fx에서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이제 구하는 건 쉬운 거죠. 왜냐면 굳이 fx랑 상관없이 이 부분은 이제 두 직사각형 사이의 차에 해당하니까 큰 직사각형은 얼마? 밑변이 2, 높이가 10이니까 20. 작은 빈 공간은 얼마? 1, 1이니까 1.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얼마다? 19다. 그래서 답은 19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역함수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러면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라는 거, 이런 점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그런 문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단원 무리수와 무리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 무리함수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루트는 뭐 신나게 보셨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무리수와 무리식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문제 하나 풀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제곱근. 결국 뭐 제곱근 거의 루트랑 이제 동일시가 되죠. 이제 여기 몇 제곱근인지가 바뀌겠지만 제곱근의 의미가 뭐냐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수에 뭐 예를 들어서 3에 5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는 이건 어떤 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건 무슨 숫자냐, 이 숫자를 3번 제곱하면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런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자, 근데 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양수인 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음인 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우리 위에서 여기 체크했던 거대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이런 수다. 근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다? 요것도 있지만 마이너스 2루트 2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제곱근이라는 의미는 그냥 되게 심플한데 이거를 짝수번 제곱해서 어떤 양수가 나오는 거는 값이 두 개가 있고 홀수번 제곱하는 거는 한 개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3번 제곱해서 3이라는 수가 나오는 수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뭐 그런 차이인 거예요. 짝수랑 홀수 차이는. 또 하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짝수번 제곱하면은 항상 뭐였죠? 마이너스건 양수건 항상 양수가 나오죠. 짝수번 제곱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어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4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수가 뭐냐? 이런 거는 실수 범위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4번 제곱했을 때는 이미 양수건 음수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수는 없다. 실수 범위에선.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그 제곱한 게 홀수번일 때는 가능하다. 음수인 것도. 왜? 그러니까 이런 거 가능하다.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7.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있다. 왜? 우리가 3번 곱했을 때는 만약에 그 3번 곱한 숫자가 음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거는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3번 제곱하면 7이라는 숫자고 마이너스 1은 3번 제곱해봤자 마이너스 1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요걸 3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7이 되는 숫자니까 결국은 두 개가 똑같을 거다. 여러분들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제곱근에 관련된 설명은 이것들을 좀 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 기호의 의미와 그리고 그 제곱근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제곱근의 계산 법칙이라던가 분모의 유리화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건너뛰고 이중근호 변형이 조금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써있는 식만 봐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냥 한 번만 같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 꼴로 근호가 따따블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따블이죠. 따따블이 아니고 따블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이거 계산하기가 되게 번거롭죠. 그래서 이거를 루트를 벗기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루트 안에 완전제곱식이 들어가면은 어쨌건 절대값이긴 하지만 루트가 벗겨지니까 절대값도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루트보단 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단 조건이 여기서 A, B에 해당하는 숫자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보고 B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이제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죠.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날라가면서 절대값으로 바뀌죠. 루트 A 더하기 루트 B. 근데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은 다음에 항상 양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루트 A, 루트 B도 항상 뭘 의미한다? 양수를 의미한다. 양수 두 개가 더했으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안에 얘도 짜증나지만 절대값이 그나마 양심적인 건 안에가 양수면 그냥 나오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만 달고 나오면 되니까 부호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값은. 근데 얘가 양수인 거 알았으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다.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이중분호일 때는 이게 완전 제곱꼴로 바뀌는지 체크를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리수의 상등에 관한 정리는 이제 여기 써있긴 하지만 그 개념 정리해 놓은 거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를
유리수 배만큼 하면은 그 유리수를 뭐 A라고 하는 유리수 배만큼 했을 때 이게 뭐 다른 유리수 B 같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루트 2를 뭐 유리수 배 하면은 3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게 답이에요. 이런 건 없다. 이런 유리수는 없다. 무리수일 땐 가능하지만 유리수에서는 없다는 게 답입니다. 그게 상등에 관한 정리고, 또 하나 루트 2를 유리수배만큼 하면은 그러면은 유리수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무리수는 될 수 있나? 다른 무리수. 이것도 유리수, 이렇게 만드는 유리수는 없다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오로지 같은, 그러니까 무리수배일 땐 가능하다. 뭐 그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리수의 상등에 관한 정리도 요거를 1번화 시킨 게 적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1번화 시키면 뭐냐, 어떤 유리수랑 어떤 무리수의 유리수배 한 게 0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이게 0이려면 얘랑 서로 부호가 반대인 실수던지 아니면 둘 다 0일 때가 가능한데 이 둘이 서로 반대인, 부호가 반대인 실수일 수가 없다. 왜냐면 얘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지만 얘를 유리수배해서 A를 만드는 B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고 결론은 이게 0이려면 뭐만 된다. 얘도 0이고 얘도 0만 된다. 그러니까 무리수의 상등에 관한 정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루트 2의 A 유리수, 루트 3의 B, 이게 0이다. 라고 했을 때도 역시 뭐다. 위에서 봤지만 루트 2에다가 유리수배해서 루트 3이 되는 게 유리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뭐만 된다. A가 0, B가 0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왜 중요하냐. 앞에서 항등식 봤을 때 저번 시간에 숨겨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A, B가 유리수라는 그 조건만 주어지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조건을 통해서 모르는 미지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무리수와 무리식 살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무리 함수꼴로 주어졌네요. 근데 보니까 딱 봐도 더럽죠. 왜냐면 루트가 2개 있으니까 쌍루트 지저분하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벗길 거냐. 옆에 문제를 보면은 1, 2, 3도 대입했을 때 값을 물어보는데 당연히 경찰대 문제니까 답이 무슨 정수꼴로 나오겠죠. 이게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추측컨대 이 루트가 벗겨져야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벗기냐가 관건인데 이중 근호니까 앞에서 배운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부분이 뭐다? A 더하기 B꼴로 될 거다. 이 부분이 AB 곱의 형태로 나타나야 될 거다. 이걸 만족하는 AB가 있으면 우리가 완전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근데 이 부분 인수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 x로 묶으면 x 빼기 1이고 내가 하나를 x 빼기 1로 두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2x 빼기 1이니까 음악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뭐다? 둘 중에 하나 x, 둘 중에 하나가 x 빼기 1이라고 두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바뀌냐? 2x 빼기 1이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x 빼기 1 더하기 x로 분리를 시키고 여기도 x 빼기 1로 바꾸자. 그러면은 x 빼기 1이라는 거를 뭐로 바꾸냐? 루트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라는 것도 루트 x의 제곱으로 바꾸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1, 2, 3, 4라고 하는 애가 다 뭐다?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음수를 갖지 않게 만들죠? 여기 1, 2, 3, 4.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씌워서 제곱해도 상관없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빼기 2루트 x 빼기 1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건 무슨 꼴이냐. 결국 루트 x 빼기 1 빼기 루트 x를 제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 제곱해서 전개하면 위의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꾼 거랑 똑같으니까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절대값 루트 x 빼기 1 빼기 루트 x가 된다. 자, 절대값 루트를 잃고 절대값을 얻었다. 이것도 심란하죠. 절대값을 얻었다. 절대값도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절대값은 뭐다? 안에 있는 게 양수 음수인지만 명확하면은 뭐 친해질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딱 보니까 어때요?
x가 있고 x 빼기 1이 있는데 루트 x 빼기 1보다 루트 x가 어떻죠? 숫자가 더 크죠? 왜냐면 루트는 증가함수니까 더 루트 안에 있는 놈이 클수록 그 함수 값도 크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그럼 뺐으니까 이건 무슨 수겠어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음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러니까 뭐다? 결국은 루트 x 빼기 루트 빼기 x1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 이중근호를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fx의 원래 참모습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부터 대입을 하면은 이건 이제 수열에서 봤지만 서로서로 지워지는 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f1이 1 빼기 루트 2, f2는 얼마? 루트 2 빼기 1, f3은 루트 3 빼기 루트 2, 그리고 아이고, 여기가 잘못됐구나. 여기 루트 2가 아니고 여기가 빵이죠, 빵. f4가 루트 4 빼기 루트 3. 근데 이걸 다 더해야 되니까 이쪽도 다 더하면 1 날라가고 2 날라가고 3 날라가고 결론은 뭐다? 루트 4인데 루트 4 2니까 2다. 그러니까 f1부터 f4까지 다 더한 게 답이 2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중근호 벗기는 법을 이제 확실히 숙지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다음 단원은 인수분해 단원인데, 자, 인수분해는 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 다음으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걸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사실 안 들어가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문제를 뽑았을 때는 사실은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문제들만 지금 추려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잘 쓰지 않는 인수분해들이 쓰일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까마득한 옛날에 출제되었던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인데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요거를 일일이 풀라 그러면 이거 진짜 사실 얼마 안 되는 수인 것 같지만 되게 농락당하는 기분이에요. 이거 안 풀리거든요. 그냥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거를 그냥 생으로 풀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인수분해 배운 걸 가지고 만지작만지작 해갖고 조절을 하면은 되게 풀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여기서 2000을 K라고 치환을 하는 것부터가 첫걸음인데 숫자 대신에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할 거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식이 K의 세제곱 빼기 K 빼기 1의 세제곱 빼기 2분의 K. 왜냐면 1000은 2000의 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K의 제곱 빼기 K 빼기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하고 필요하면 인수분해해서 약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에도 있지만 전개를 쭉 해보면 아래 거는 이제 최고창 날라가고 2K 빼기 1이 되고 분자는 3K 제곱 빼기 2분의 7K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거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누워서도 이제 떡 먹듯이 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 그리고 어떻게 되냐. 2K 빼기 1에 2분의 1에 2K 빼기 1, 3K 빼기 2로 된다. 그래서 뭐다? 이게 날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식이 엄청 간단해진다. 2분의 1에 3K 빼기 2다. 원래 식이 요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K에다가 2000을 집어넣으면 그냥 계산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2분의 3K 빼기 1인데 K가 2000이니까 결국 3000 빼기 1이고 이건 2999다. 자, 되게 결론은 허무하지만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풀었으면 이거 못 풀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다시 위험을 한 번 더 느끼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원인 복소수 체계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나면 잘 볼 일은 잘 없었죠. 기껏해야 이제 2차 방정식 풀 때, 허근 나오는 때 조금 나올까? 그때 빼고는 잘 안 나오잖아요. 가끔가다 모의고사 볼 때 조금 나오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많이 정리할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어 그리고 실수랑 계산이 좀 다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일 기본적인 거 먼저 살펴보면은 i라는 놈을 빼놓을 수가 없죠. 복소수 얘기할 때 있어서, 허수 얘기할 때 있어서 i라는 걸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새로운 수를 우리가 허수 단위 i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가 이거를 저번에 배운 그 제곱근 기호를 빌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i라는 건 결국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제곱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수의 등장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제 수가 확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실수라는 거에서 수가 확장이 돼서 그거보다 더 큰 복소수라는 수의 영역이 생겼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나누고 싶다, 종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 예를 들어서 2, 3 이런 거랑 복소수 중에서도 완전히 i만 갖고 있는 숫자들, 3i, 루트 7i, 파이 i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순어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실수, 순어수 아닌 짬뽕되어 있는 형태, 이런 거겠죠. 3 더하기 2i, 아니면 루트 7 더하기 루트 3i, 이런 거. 이런 형태의 복소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소수라고 할 때 그 모양에 따라서, 그 수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불리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수 때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로 켤레 복소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분모의 실수화 할 때 필요한 거죠. 분모에 복소수가 있을 때 그거를 실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소수라고 할 때는 그 허수가 들어있는 수가 있을 때 그걸 실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켤레 복소수라는 걸 곱한다. 근데 이 켤레 복소수라는 거 자체만 놓고 봐도 재밌는 성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프린트에서 올려놓은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 프린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켤레 복소수 한번 찾아봐라. 자, 그리고 나머지 사칙 연산, 복소수끼리의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만, 단 조심할 거는 이제 i가 만나서 제곱이 됐을 경우엔 그 부분을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계산했던 그 방식 그대로 써도 계산 결과가 나온다. 이것만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둬야 될 거는 마지막 부분인데,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돼 있죠. 거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실수에서는 뭐였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경우에 우리가 루트 a, 루트 b라는 수는 실수잖아요. 그럼 이 두 개 갖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됐었냐? 루트 a, 루트 b 곱하면 어떻게 됐죠? 그냥 루트 ab라고 한다. 이건 그 무리식 단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하면 이건 뭐냐? 그냥 루트 b분의 a다. 그랬는데 이건 실수 영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허수, 복소수 단위로 넘어오면, 그 중에서 허수일 때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 루트 b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는 뭐죠? 허수죠.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ab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한다. 이때는 이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경우, a는 실수지만 b는 허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b분의 a가 아니고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다. 자,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프린트로 해서 추가 자료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결국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결국 A, B에 대한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조건을 찾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번 단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마지막 문제는 204번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에 관한 문제인데, 자, 제가 해설에는 문제만 먼저 읽어볼까요? 복소수 Z에 대해서 요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음수고, 음수란 얘기는 이게 실수여야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실수긴 한데 그게 음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계산한 게 모두 실수일 때 Z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해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부분이 실수인 거를 응용할 때, 문제 적용을 할 때 그대로 쓰지 않고 역수를 취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왜냐면 어떤 수가 실수란 얘기는 역수도 실수여야 되니까 z분의 1 더하기 z제곱도 실수여야겠죠. 이러면은 우리가 제곱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z분의 1 뒷부분 하면 더하기 z니까 제곱 계산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간단해진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1 더하기 z분의 z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제곱 계산하기가 싫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 더하기 z분의 1 더하기 z에 z 빼기 1 여기도 z 더하기 1이라고 바꾸면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z제곱 빼기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원래식하고 똑같아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z 더하기 1 부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z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z 빼기 1로 되니까 역시나 제곱 계산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마땅히 이렇게 생각이 안 들 때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바로 계산하는 법을 한번 같이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z를 두기 전에 먼저 z를 a 더하기 bi라는 꼴로 둡시다. 왜냐면 이래야 문제 풀기가 수월하거든요. a, b는 실수이겠죠. 이렇게 두면 우리가 이제 z를 바로 찾는 거 대신에 a, b라는 미정계수를 찾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 요거 음수인 거 이용을 하면은 i분의 z 빼기 z바 켤레복소수죠. 저걸 계산을 하면은 어떻다? a 더하기 bi인데 켤레복소수는 뒤에 허수 부분만 부호 바꿔주니까 빼기 bi다. 그래서 여기 빼기네요. 계산을 하면은 i분의 a 사라지고 2bi만 남는다. i는 약분되고 결국 2b다. 근데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수죠. 왜냐면 b가 실수였으니까. 근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 그래서 결론은 b가 0보다 작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다. 1번을 통해서 b는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 조건을 이용해서 또 찾아 나갈 텐데, a, b에 대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2번 먼저 해보면 어떻게 되냐. 바로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식이 1 더하기 z제곱이라는 건 1 더하기 a 더하기 bi의 제곱이다. z라는 건 a 더하기 bi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간의 수고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실수 부분만 따로 모아놓으면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1 허수 부분은 2ab이다. 분자는 아직 그대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실수 부분으로 바꿔야 실수화를 해줘야 내가 어느 부분이 실수고 어느 부분이 순허수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실수화를 해주면 위아래에다가 이 부분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결론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1에 제곱 빼기 4a제곱 b제곱이 되고 분자는 a 더하기 bi에 밑에 켤레복소수인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1 빼기 2abi가 곱해집니다. 힘들죠. 자, 요걸 생각해보면 이제 분모는 실수가 되었으니까 결국은 뭐다? 분자가 실수여야 이 전체 값이 실수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분자 계산을 해서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그 i 앞에 붙은 개수는 0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용하면은 여기서 이제 허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다? 여기는 a랑 누구랑 만났을 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i랑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a제곱 bi가 되겠죠? 허수 부분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bi랑 누구랑 뒷부분에 실수랑 만났을 때 이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더하기 b에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1에 i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딴 거 다 계산 안 하고 이 부분만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i 떼고 나서 마이너스 2a제곱 bi i 떼고 더하기 b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1이 0이어야 우리가 이 숫자가 실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1번 조건에서 b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결론은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눠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식에서 b로 나누면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1이 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3번 조건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2a가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3번 조건과 2번 조건에 나온 식을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a제곱이 다 사라지고 b제곱도 죄송합니다. 여기가 b제곱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a제곱도 사라지고 b제곱도 사라지고 남는 건 1 더하기, 그러니까 1번 식과 2번 식을 2번 식과 3번 식을 더했을 때 그 결과가 1 더하기 2a가 0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결론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3번 식이나 아니면 2번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서 b를 구하면 그때 값이 얼마다? b가 2차 방정식이어서 이제 값이 두 개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음수인 것만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a, b를 결국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z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루트 3i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계산 과정이 많아서 그건 생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제곱을 넣고 안 넣고 푸는 게 나은지 아니면 넣고 푸는 게 나은지. 결론은 똑같지만 이제 뭐 한 1분 1초가 급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푸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갖추고 있은 다음에 그때마다 필요한 거를 꺼내 쓰면은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204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4개의 단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날씨도 갈수록 더워지고 그리고 시험도 조금씩 다가워지니까 여러분들 아마 조금씩 부담스러울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남은 기간 우리가 원하고 목표하고자 하는 그 방향 잊지 말고 그 방향 향해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